다음으로는 철강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철강은 안동민 수석 연구원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고요. 네, 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기업평가에서 철강업 신용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안동민입니다. 2025년에도 국내 철강업계는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한 철강 수급 악화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근본 세미나를 통해 25년 철강업계를 돌아본 뒤 26년 사업 환경, 주요 업체들의 실적 방향 및 등급 전망 등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은 미리 하신 거 아닌가요? 아직 고민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도 아닙니다. 없는데 진행해 주십시오. 네. 네. 26년 철강업계 사업 환경은 국내 전방업황 부진 및 수출 여력 저하에 따른 수요 약세, 중국의 초과 철강 생산 수출에 따른 공급 과잉이 계속되어 비우호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업체들의 실적은 25년 대비 약보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주요 업체들의 신용 등급을 중립적으로 전망합니다. 25년 국내 철강업계는 수요 부진과 공급 과잉으로 영업 실적 저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철강 수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부진이 계속된 가운데 조선업의 보세 고역을 통한 후판 우회 수입 등으로 국내 전방 산업의 수요 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철강 원자재 및 제품 가격은 중국 내 철강 수요 위축, 미중 무역 분쟁 및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약세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25년 5월 이후 중국의 조강 생산이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수급 악화 및 원가 부담 확대로 국내 주요 철강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다만 포스코의 경우 판가 인하 등으로 외형은 축소되었지만 원료비 하락 및 비용 절감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3분기 누계 국내 철강제 수출 물량은 미국 관세 부과 등을 회피하기 위한 시장 다변화 및 밀어내기 전략으로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수출액은 판가 약세로 3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26년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철강 수요는 인도를 포함한 신흥국의 경제 성장 및 선진국의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역성장을 탈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조강 생산 감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침체 지속에 따른 자국 내 철강 수요 감소 및 유통가격 약세를 만회하기 위한 잉여 생산 물량의 수출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수요의 경우 자동차 산업의 내수 수출 회복 및 신공장 가동에 힘입은 생산량 증가, 조선업황 호조 전망 등 일부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민간 투자 위축에 따른 건설업황 침체 지속 등으로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5년 정부의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 보세국 구역을 통한 우회 수입 물량이 급증한 바 있기에 향후 정부의 불공정 수입 대응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습니다. 수출의 경우 중국 철강 수요 감소에 따른 밀어내기 수출 지속,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신흥국의 조강 생산 능력 확장 등으로 수출 여력 저하가 예상됩니다. 26년 철강업계의 실적은 25년 대비 약보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방 수요 정체 및 중국의 철강제 수출 지속으로 공급 과잉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50% 관세 운기 적용,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본격 시행 및 새로운 관세율 할당 제도 시행 가능성 등 주요국의 무역 구제 조치 강화는 수출 수요 둔화 및 판가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고환율 및 높아진 전력 요금으로 인한 원가 부담 역시 수익성을 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철강 수요의 완만한 성장 및 각국의 중국산 철강제 규제 강화 기조는 국내 철강사들의 수출 여력을 소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의 저가 수입제 반덤핑 관세 및 불공정 수입 제재 강화는 수급 개선 및 판가 안정에 일정 수준 기여할 전망입니다. 26년에도 탈탄소,
해외 생산 기반 확충 및 신사업 육성에 수반되는 투자 부담이 지속되겠지만 원자재 가격 약세에 따른 운전자본 부담 완화 및 축적된 재무 완충력을 감안할 때 차입금 커버리지 저하폭은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는 작년 12월 발표 당시 올해 철강업 등급을 중립적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업계 전반의 영업실적 저하에도 불구하고 주요 철강사들은 누적된 자본 완충력으로 비교적 우수한 재무 안정성 지표를 유지함에 따라 등급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26년 철강업 등급 전망도 중립적입니다. 중국발 수급 부담과 전방 수요 부진에 기인한 비우호적인 업황 지속 전망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역 구제 조치 및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는 국내 철강 수급 안정화 및 유통가격 회복에 일정 수준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2025년 내 이어진 원재료 가격 약세 흐름은 운전자본 부담 및 롤마진 하락 압력을 다소간 제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저수익 사업 구조 조정 및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재무 레버리지 부담 완화, 축적된 재무 완충력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 상공정 업체를 중심으로 산업 전반의 신용도 변동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방 업황 부진 및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노출된 강중 비중이 높은 철강사의 경우 등급 유지 여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6년 주요 철강사들의 중단기 신용도는 수급 개선을 위한 업계 자구 노력 및 정책적 지원 등에 따른 수익성 방어 수준, 적극적인 재무 건전화 정책 등에 기반한 차입 부담 통제 여부에 좌우될 전망입니다. 향후 대외 모니터링 요인으로는 중국의 구조조정 실행 및 감상기조 유지 여부, 미국 등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이후 강종별 대외 수출 동향이 있겠습니다. 대내 모니터링 요인으로는 정부의 수입 규제 대응, 국내 철강업계의 구조조정 추진 진행 경과가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정부가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서 철근이 설비 조정 중점 대상으로 지목된 것을 고려할 때 조정안이 강제성을 갖추게 될 경우 철근 의존도가 높은 철강사들 및 단순 가공업체들은 실질적 설비 감축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가동률 하락, 비용 부담 상승 및 공급망 충격을 초래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전환에 따른 대규모 캐펙스 발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및 설비 매각, 생산 중단 및 감산 등 사업 효율화를 이미 진행 중인 제강사는 설비 조정 압력이 여타 제강사 대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고도화 방안에 포함된 설비 조정이 업계 자율에 맡겨진 데 비해 유인책이 부족하고 전력비 경감 및 청정수소 인프라 제공 방안이 부재한 점은 구조조정 및 공정전환을 위한 경제성 확보를 제약하는 한계로 지적됩니다. 이에 향후 설비 조정 강제성 및 인센티브 마련 여부, 에너지 비용 및 인프라 지원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U는 한국 철강 산업의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24년 대 EU 수출 금액은 44.8억 달러로 단일 국가 기준으로 43.5억 달러의 2위인 미국을 제치고 1위의 지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주요 수출 강종은 열연, 냉연, 도금 강판, 후판 등 판재류로 24년 기준 EU향 철강제 수출량의 87%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방 수요는 자동차 및 가전산업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26년부터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즉 시밤이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철강 등 고탄소 제품의 탄소 배출량만큼 인증서를 구매 및 제출해야 되는 제도로서 본격 시행은 26년 1월부터, 인증서 최초 구입 시기는 27년 2월부터 개시될 예정입니다. 본 제도의 시행은 수출량이 많고 고로 기반 탄소 집약도가 높은 국내 대형 제강사들에게 탄소 비용을 전가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에 더해 EU는 26년 6월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관세율 할당 제도, 즉 TRQ 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제도는 무관세 수입 쿼터 물량을 24년 물량 대비 47% 줄이고 쿼터를 초과한 수입 물량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TRQ 시행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판재류 생산 업체들을 중심으로 영업 실적 저하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 측면에서 관세 인상은 전방 고객사들의 철강 구매 수요 위축을 야기함으로써 제품 판가 인하 압력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동일한 관세가 적용된 주요국 철강사들이 EU 철강 시장 내 수출 마진 방어를 목적으로 가격 인하를 앞세운 공급 물량 확대 경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주요국 철강사들이 EU 대신 남미 또는 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수출 물량 공급을 확대할 경우 각국의 무역 장벽이 높아짐으로써 한국에서 수요처를 잃은 수입산 철강 제품과의 가격 및 물량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한 자료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철강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아, 네, 네. 질문이 네. 일단 앞선 발표에서 고환율에 따른 원가 부담이 수익성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말씀을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환율이 높아지면 네, 원료는 수입해야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일부 수출을 하니까 뭐 자연 해칭이 되지 않느냐. 그럼에도 깁니다. 높은 환율이 실적에 부담이 되는 것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 질문은 길지만 답변은 간단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국내 주요 철강사들의 경우 수출로 확보한 달러를 원료 구매에 사용하는 내추럴 해칭을 통해 급변하는 환율에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 상승 시기에는 국내 주요 전방 산업이 위축되면서 철강 수요가 둔화돼서 수입 원가 상승분을 국내 철강 제품 가격으로 완벽히 전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고환율 시기에는 통상적으로 신흥국의 구매력 저하와 글로벌 긴축으로 인해 글로벌 철강 수요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들의 관세 부과, 관세 부과 등 자국 산업 보호 조치 시행이 강화되면서 국내 철강사들의 수출 가격 경쟁력 및 글로벌 철강 수요가 동반 둔화되었던 걸 감안할 때 고환율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철강사 영업 실적에 부정적 요인으로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원재료 수입 규모보다 제품의 수출 규모가 작은 철강사에게 가해지는 실적 하방 압력이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철강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